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주 새로운 걸 탐낸다. 갖지 못할 것들을 마음에 품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서 미뤄둔다. 떠나갈 땐 후회하며 후회하는 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한다. 그렇다. 나는 어리석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필름 출판사에서 펴낸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책 제목을 봤을 때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요. 책을 읽어보니 정반대로 행복한 삶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삽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끝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사람과 사랑 속에서 시작된다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이 책은 작가 김상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59개의 에피소드로 엮었는데요. 내 이야기를 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솔하고 따뜻한 글들이 여러분께도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안.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까? 깊은 생각에 잠겨 내내 불안해했던 적이 있다. 오늘 이만큼이나 힘들었는데 내일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고 불안함 역시 몸집이 커져만 가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리고 작은 모습들밖에 없는 것일까? 결국 그런 생각들은 계속해서 나를 좀먹는 일밖에 되지 못했다.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 이곳저곳에 불안이라 불리는 살을 붙인다. 자기만의 고민 조금과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말들 조금, 의문 조금과 내 주변에선 아니겠지 라는 생각 조금, 모두 다 조금이었는데 어느새 몸집은 저만큼 불어나 있다. 어느새 빵빵해진 녀석은 다소 날카로워진 한 문장으로 건너온다. 입에서 귀로,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 한편에 있던 잘 될 거야 라는 다짐이 흐릿해진다. 다짐이 흐릿해지니 불안이 찾아온다.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다. 나는 행복해야만 돼. 어쩌면 이 말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피하고만 싶었던 불안과 불행, 실망을 받아들여야 온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럼 행복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야말로 우린 무언가 시작하고 있다는, 잘해 나가고 있다는 소리니까. 불안함을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함을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곧 행복이 찾아올 테니 우린 그때 행복에 휩쓸리면 된다. 인생?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거다.
남 눈치보다 세월이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어. 생각나는 게 있음 그냥 야.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밤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건 실패가 두려워서, 무언가 잘못될까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추락할까봐 어림짐작한 두려운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순간에 어떤 것으로 결정되거나 판단되지 않는다. 힘든 날엔 스스로를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물줄기라고 생각하곤 한다. 높은 산에서부터 저 큰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물고기도 만나게 되고 커다란 돌뿌리도 만나게 되고 다른 물줄기와 합쳐지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걸 흘러가는 과정 중 겪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편안함이 찾아온다. 흘러가며 불안할 때도, 걱정이 될 때도, 초조해질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흘러가는 중이구나.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말이다. 어차피 불안할 거라면 인생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나는 이런 비슷한 말들을 자주 하는 편이다.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다닌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라는 말엔 참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일상을 버텨낼 수 있는 취미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우린 이렇게 책으로나마 만나게 됐으니 당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싶다. 그냥 제발 부탁인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사실 해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는 중에도 잘 모른다. 잘 되는 건지, 잘 하는 건지, 이게 맞는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더더욱 절대로 모른다.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중이라면 잠깐은 귀를 막는 것도 좋다. 틀린 건 없다.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좋은 곳으로 향하는 중이다. 그럼 그렇고 말고. 다름을 이해하는 것.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완벽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헤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상황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상황이 완벽하게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우린 완벽하게 다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법 또한 완벽하게 다르다. 사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려해야만
배려해 줄 수 있다. 가까울수록 다름을 잇는 경우가 많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상대가 자신을 온전히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힘들 때가 많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간혹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땐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워진다. 내가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뿐이다. 우린 모두 각자의 이익과 뜻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간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살아가는 동안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래 한 줌. 인간관계란 도대체 어떤 걸까? 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된다. 나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인가? 단순한 의문이 어느새 깊은 고민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럼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내가 배울 점이 많아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까? 계산.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해득실이 있는지 따짐이란 뜻으로 자주 쓰인다. 본인에게 이해득실을 따져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내친다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하는 건 누구나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겪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걸까?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럼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20살. 그리고 7년이 지난 오늘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긴 한데 공허하다. 어떤 상자 속에서 무언가 잡으려 이리저리 손을 휘저어도 잡히는 건 먼지밖에 없는 나는 딱 그런 상태였다. 내게 남은 건 인간관계가 아니었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계산을 못해 결국 이해득실을 따지지 못해서 그런 걸까? 공허하고 서운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이 감정이 온몸 구석구석을 예민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계산 없이 대해지고 싶다. 누군가를 계산 없이 대하고 싶다.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에도 예민해지고 싶지 않다. 오늘 너랑 함께 먹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으니까 밥은 내가 살게. 라는 말들을 더 자주 하고 싶다. 마음을 터놓고 싶다. 대상 없는 누군가가 어떤 새벽에 그리워졌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고 그리운 마음은 늘어만 가고 있었다. 그런 새벽이었고 그런 요즘이었다. 나는 자주 친구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음 털어놓을 곳이 없기도 했을 뿐더러 종종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으니까. 그런 종류의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때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귀찮고 또 힘겹게 다가온다. 그렇게
더욱 털어놓을 것들이 사라지니 마음은 점점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관계에 있어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렇게 나는 궁핍한 마음을 부여잡는다. 그러다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떠나가는 걸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 한참을 슬퍼했다. 나를 떠나간 사람들과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다. 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쭉 지켜보게 되면 배울 것들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였다. 우연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선 그렇지 않은 점들이 계속해서 보였다.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 몇 번의 관계를 겪어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만남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라면 인간관계 역시 비슷한 태도로 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문득 인간관계라는 건 모래 한 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대해야 할 태도가 얼추 들어맞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손에 쥐고 있는 모래를 꽉 쥐면 쥐는 힘만큼 흘러내리게 된다. 애써 노력한 흔적들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힘을 주지 않고 놓아버리면 모래는 놓아버린 만큼 손 바깥으로 흘러내린다. 나는 그저 편안히 손에 쥔 모래를 감싸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었다. 굳이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래알처럼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보며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밝혀준 소중한 인연들을 가장 빛날 때에도 잊지 않고 그보다 더 밝혀주고 소중하게 대해야겠다. 추운 어둠 속을 헤맬 때 길을 잃지 말라고 손을 건네준 그 인연에게 어둠 속을 뚫고 가장 빛날 때 나의 모든 온기를 주어야겠다. 힘을 빼는 연습.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참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다. 많은 것이 내 곁에 함께하길 바랐다. 끊임없이 원했다. 물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순간 그토록 바라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명성을 떨치고 싶었던 마음 등등.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참 컸다. 친구가 많아 보이고 싶었고, 돈이 많아 보이고 싶었고,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겼지만 결국 가지고 있는 것에조차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게 차가워지고 차가워진 나를 보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나를 떠났다.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렸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원인을 떠넘기는 삶이 반복될 쯤 혼자 남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소리 없이 마음 한편에 자리를 차지했다. 이 감정이 외로움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냈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내가 떠나보냈지만 떠나보낸 것들에 대해, 떠나간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유를 대가며 스스로 상처받았다. 그러자 나를 떠난 것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제점을 찾기에 바빴던 나를 발견했다. 문제는 전부 나에게 있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묻고 미워하며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떠나보내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자 모든 사람을 경계하게 됐고 결국엔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었다. 언제든지 나에게 상처 줄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다가가지 않았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게 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외로워졌고 더욱더 나를 고립시켰다. 그러다 마음을 줄 때면 한없이 주게 되어 또 다른 상처를 받기도 했다.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차가우면 차갑다는 이유로 나를 떠나갔고, 내가 뜨거워질 때면 뜨겁다는 이유로 나를 피한다고 여겼다.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게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른 경험들이 쌓이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떠나보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았다.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대해보는 것. 내가 경험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임을 깨닫는 것. 해준 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관계에서 힘을 뺀다는 의미는 그런 것들이었다. 일도 비슷했다. 목적 자체가 돈이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할 땐 오히려 돈을 잃었다. 돈이 전부였고 다른 것들은 돈을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라 생각했다. 역시나 보란듯이 실패했고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행동은
오히려 돈을 잃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전전긍긍하며 갈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의 나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아니, 만족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았을 뿐더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함께한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뿐인데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따라온다. 한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던 돈을 1시간 강연료로 제한받기도 한다. 삶과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지와 여유를 두고 전전긍긍하거나 아둥바둥 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결국 내 감정과 내 시간의 손해임을 깨닫는 것. 미운 것들을 더는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스러운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결국 힘 좀 빼고 느낌 있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안으로 향한 기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SNS를 통해 비춰지는 사람들. 나는 왜 그들만큼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들만큼 잘생기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들만큼 부유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되뇌며 현실을 살아가곤 했다. 그리고 밤늦게 퇴근하는 길, 불이 다 꺼진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곤 깜짝 놀랐다. 형체는 있지만 어두컴컴한 게 마치 내 마음속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런 색깔도 없는 그저 까만색 사람인 걸 들킨 것 같아서. 화려하고 싶고 밝아지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그들처럼 입고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왜일까? 어째서 그들처럼 되지 못할까? 왜 자꾸만 작아지는 걸까?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바라보는 기준을 내가 아닌 바깥에 두었을 때 나는 나를 미워하고 있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기만 했고 계속해서 움츠러들었다. 스스로 작아지게 만들어 놓고선 또다시 작아진 나를 나무라며 미워했다. 악순환의 반복, 그 자체였다. 나를 좋아할 순 없을까? 나는 그저 나일 순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다. 막상 생각의 물꼬가 트이자 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좋아할지 감이 오질 않았다. 고민했다. 어디서부터 길을 터야 할까? 생각이 유연하게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 문득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떻게 좋아할지 생각하고 좋아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자 쉬워졌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파악할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던가. 그와 같은 과정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기로 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했다. 어떤 것에 슬퍼하고 어떤 것에 감동할까? 내가 잘 하는 건 뭔지,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건 뭔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뭐였더라? 하나하나 나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좋아하는 과정을 겪어나갔다. 그러자 바깥에 있던 기준은 안으로 향하고 곧 내가 되었다. 나를 향하고 있던 미움은 좋아함으로 바뀌었다. 사실 나를 한번 좋아했다고 해서 영원히 좋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가끔 내가 미워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좋아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나섰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내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도 하고 혼자 깊은 사색에 빠지기도 했다. 때론 무모한 짓을 해볼까 생각했다가 그만두어 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이 문장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명함과 사원증에도 적어 놓을 정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니체가 말했듯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실패의 요인으로 분석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잘 될 거라 굳게 믿고 시작한 일들이 시작해보니 삐걱거리거나 실패로 수렴하게 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껏 펼쳐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이란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말처럼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한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시작하지 않는다면 후회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시작한다면 성공과 실패 중 하나의 결과는 얻을 테니 무엇이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결과만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얼 시작하기 위해선 타인의 기준과 잣대가 아닌 자신의 모습과 과정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얼 잘하는지 알고 행동하면 어떨까요? 노력 없이는 결과도 없듯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니 말이에요. 누군가 당신의 꿈을 비웃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 같은 일을 꿈꾸지 말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꿈 같은 일이라 치부된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일들과 원하는 일들 모두 결국 꿈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들으시는 중간중간
이건 내 얘긴데 하면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된 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제목이 들어있는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기억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당신들 곁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